요걸로 분데스리가 스쿼드를 짠다 그러면 혹시 어떤 느낌으로 짤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리스트가 이게 쭉 있거든요. 네네. 네, 요렇게 이거 괜찮은데요? 선수들이 뽑는 베스트 11. 요거는 아마 컨텐츠로도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에서 뛰는 거랑 독일에서 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트렌드한 전술적인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소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 분데스리가가 아시겠지만 그게 연방 리그예요. 우리로 풀면은. 그렇죠. 그 분데스리가가 이제 서독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서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 아, 여기 수염 CD만 있으면 그대로인데 이거. 피파 온라인 4 유저들과 축구 팬들의 하이엔드 컨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훈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복잡하고 얽혀있는 세계사를 쉽게 아주 전래동화처럼 풀어주시는 역사 스토리텔러 썸킴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썸킴이 아니라 썬킴입니다. 제가 발음이 나빴군요. 아유. 썸킴으로. 썬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진짜 귀한 분 모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 때문에 여기 오늘 썬킴 선생님도 오시고 저도 찾아왔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리그 34경기 전 경기 출장입니다. 독일 축구 리그죠.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이재성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뭐죠? 처음 뵀는데요, 이재성 선수. 네. 축구 선수분들은 왜 다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운동 잘하죠, 얼굴 잘생겼죠. 근데 제가 축구 선수분들 좀 만나보니까 네. 그 모든 걸 갖춘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정도 선수 유독 또 좀 좋잖아요. 마스크가 좋으세요. 네. 네. 아니면 저보다 더 훨씬 더 잘생긴 선수. 이 겸손까지 갖추셨어. 근데 선생님도 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실물은 완전 약간 배우 느낌이신지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최근에 외신을 들어봤는데 무려 100년 전통의 독일 스포츠 매체죠. 키커가 선정한 랑리스터 공격형 미드필더 부문 7위에 오르셨어요. 네. 이 키커 랑리스트 하면 아마 축구 팬들은 다들 아실 텐데 사실 거기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아무나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분데스리가로 이름을 개편하기 전부터 랑리스트가 있었으니까 이재성 선수 본인도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네. 일단 무척 기뻤고 또 뿌듯했고 네. 또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토마스 밀러 선수보다 한 단계 위에인 그거에 너무나 조금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토마스 밀러를 롤모델로 보시는군요. 네. 토마스 밀러가 대단한 선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그 감각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네. 전 이재성 선수를 더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쉬고 계신 이재성 선수가 마침 저희와 스케줄이 딱 닿아서 오늘 이 시간을 채워볼 텐데 지금부터 독일 축구의 역사, 분데스리가 스토리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에서 활약하면서부터 게임에서 분데스리가를 선택해서 플레이를 했어요. 분데스리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 선수를 강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쿼드를 짜야 되는지 좀 헤매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어떤 리그인가요? 먼저 이재성 선수 이제 마인츠랑 또 재계약이 됐습니다.
재계약하면서 네. 스펜서 감독이랑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셨나요? 우선 시즌 중에 후반기 네. 시즌 중에 제가 워낙 활약이 그때 한창 좋았을 때 좋았죠. 이제 구단에서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아. 정중하게 일단 첫 번째 네. 거절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감독님께서 무언의 협박이 네, 언제 사인할 거냐 언제 할 거야? 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인한 후에 감독님께서 바로 또 이렇게 아, 하트랑 이제 근육 요거 네, 예. 그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이제 아. 축하한다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재계약은 다시 한번 또 축하를 드리고요. 네. 이제 썬킴 선생님, 네. 분데스리가를 또 이제 조금 더 예전부터 보실 수 있는 또 연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혹시 그 이제 나이에 약간 민감하신 건 아니죠? 그럴 때가 됐죠. 아, 이제. 예.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데스리가의 모습 이런 거 있을까요?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한창 20대 때 아, 예. 90년대는 솔직히 그 PL보다는 분데스리가가 그쵸. 원탑이었어요. 네. 1990년도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되면서 한 10년 정도 약간 그 재정적 부담을 느꼈겠죠. 독일. 아. 그래서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분데스리가도 처지면서 이제 TL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분데스리가에 또 구세주가 나타났죠. 2002 월드컵 이후에 우리 선수들이 대거 진출을 했어요. 맞아요. 차두리 선수가 독일에서 뛸 때 맞습니다.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진짜 뛰는 거 하나만큼 더 차두리 선수가 예. 너무 잘 뛰어가지고 우리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저렇게 잘 뛰나?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아마 저항은 좀 덜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에어로 다이나믹. 썬킴 선생님은 그러면 차두리 선수 이외에 독일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또 연식이 드러나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차범근 선수요. 사실 이제 차범근 감독님은 저는 이제 뛰는 걸 본 세대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봤어요. 그렇게 정말 대단했나? 저는 항상 영상 자료로만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고국 우리나라에서도 열광을 했지만 예. 그때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었어요. 독일 현지에 있던 우리 네. 교포들에게는 정말 희망이었다고 하죠.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있죠. You never find yourself a love, and now you're bitter, so you cut off your head. And some of your friends, you're losing another. 야, 고국 안 가도 된다. 우리 고국 선수가 여기 독일에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희망이었다고 하죠. 역시 이제 또 차범근 감독님의 면역 시절을 보신 썬킴 선생님인데 차범근 감독님이 생각이 나고 저는 기억나는 게 도르트문트였거든요. 거기서 뛰었었던 이영표 선수라거나 그 지금은 이제 지그날 이두나 파크라고 불리는 네. 거기서 한국 선수가 뛰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재성 선수는 진출하시기 전에 네. 어떤 선수, 어떤 형들, 어떤 선배가 좀 제일 인상 깊었었는지. 저도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박주호 선수, 역시. 구자철 선수, 이제 지동원 선수가 이렇게 이제 같이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는 곳이 독일 리그이기도 하고 아마 그렇다 보면 지금 느끼기에 독일 팬들은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일 것 같아요. 많이 좀 좋게 봐주지 않나요? 네, 확실히 이제 네. 선배님들이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일단 조금 열려있는 마음으로 구단 스태프들이나 또 선수들 또 팬들까지도 좀 더 사랑해주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독일 도착하면 차범근 감독님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나요? 뭐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나 또 레버쿠젠에도 계셨으니까 그쵸. 그렇게 딱 버스 타고 주차장에 가면 그 벽면에 역대 선수들이 다 있어요. 레전드들. 그리고, 예. 벽화가 있는데 거기 항상 차원 감독님이 계시고 네. 감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 당시에 거의 BTS급의 인기가 저는 아니었나. 그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네. 희망을 줬던 존재가 아니었나. 음. 그 예전에 2002년도에 방한을 했던 슈레더
독일 총리가 네.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이런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한국과 독일의 양국 상호 이 협력 증진을 위해서 왔다. 예. 또 있다 이유가 난 차범근 만나러 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존재였다고 하죠. 네. 아마 축구 팬들 많이 보셨겠지만 차범근 감독님 만나면 인사를 한국식으로 이렇게 네, 봤어요. 저도 봤어요. 무리뉴 감독이나 뭐 아르센 벵거 감독도 그렇고 발락 선수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여기가 차범근 나라냐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차범근 감독님이 쭉 쌓아 올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도 출중한 시력을 가지면서 독일 진출, 유럽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선배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는 왠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제가 전북 현대에 있을 때 이제 유럽 진출 당시 네. 이제 두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독일의 이제 홀슈타인 킬 제가 갔던 예, 곳, 킬. 또 두 번째는 이제 덴마크의 미투일란이라는 팀이 왔는데 네. 이제 덴마크에서 뛰었던 선수가 이제 윤석영 선수. 윤석영 그래서 선수. 윤석영 선수한테 조금 물어보고 독일에는 이제 아마 구자철 선수랑 박주호 선수. 네. 네, 그 중에 이제 구자철 선수가 한 번 전화하면 이제 제가 끄고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예. 진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자철 선수가 진짜 숨겨진 박찬호입니다. 진짜 박찬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이 투머치 토커로 붙어보면 박찬호 선수도 쉽지 않을 거예요. 구자철 선수 진짜 얘기가 안 끊기거든요. 네, 네. 독일에서 뛴다 아니면 해외에서 뛴다 자체가 네. 사실 되게 어색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잘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정말 한국에서 뛰는 거랑 독일에서 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이게 좀 더 오래되었고 또 이게 전통적인 강호잖아요. 네. 체계적인 또 트렌드를 앞서고 있고 훈련도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감시당하고 있는 거네요. 네. 숙제를 꼭 해야 되는 어. 네. 그런 점에서 근데 선수로서 쉬지만 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네. 점이 좀 좋죠. 트렌드한 전술적인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소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최고의 리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드레스덴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관중들이 해골 그림에다가 눈에 구멍 뚫고 거기서 콩형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와 살벌하다. 여기서 뛰면 진짜 오금 저리겠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경기장 분위기가 대단하죠 좀. 정말 제가 유럽 진출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관중 때문이에요. 분위기. 네, 월드컵을 경험했을 때 다 찾아난 경기장이 그쵸.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매주 그런 아. 곳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장 가득 찬 경기장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가요? 와 함성을 들으면서 뛸 때. 다르죠. 아. 선수로서 정말 이 최고의 무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뛰니까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선발로 더 뛰고 싶고 네. 그 분위기 속에서 취하고 아.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그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 흔히 얘기하는 슈퍼볼, 미국 뭐 NFL 이런 데가 가장 많은 관중 동원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이 분데스리가예요. 분데스리가는 순위 낮은 팀들도 꽉꽉 찹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성 선수가 네. 피파 온라인 4 요걸로 분데스리가 스쿼드를 짠다 그러면 네. 혹시 어떤 느낌으로 짤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그쵸.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베스트 11 한번 가볼까요? 네. 골키퍼. 개인적으로 얀존모 선수. 아 전모 요즘에 또 엄청 잘하니까. 또 제 공을 너무나 잘 먹어서 한 번도 네. 골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얀존모 선수한테. 그러면 백포로 갈까요? 3로 갈까요? 포로요. 백포로. 예. 그럼 왼쪽 사이드 네, 왼쪽에 알폰소. 알폰소, 네, 오른쪽은 왼쪽에 게레이루. 네, 그렇게 자, 하고 그럼 수비수 2명. 줄레 선수. 줄레, 네, 그다음에 우파메카노. 우판 메카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준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면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그쵸.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위쪽에 미드필더로 가겠습니다. 몇 명 들을까요? 저는 하나. 한 명. 한 명. 원볼란테 네. 원볼런치의 키미 선수. 키미히. 네. 잘하죠. 네, 너무 잘. 네, 진짜. 네, 키미. 자 위쪽으로 갑니다. 무시알라 선수. 무시알라. 네, 그다음에 이제 레베쿠젠에 있는 비어츠 선수. 아 비르치. 아 비어치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뭐 비르츠가 입에 네, 익어가지고 네. 비르츠 비어츠 어디 그 네. 중간쯤이군요. 맞아요. 네. 부상당에다 돌아왔는데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 두 명의 선수가 전 가장 인상적인 선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네, 어리잖아요. 저랑 비슷한 포지션인데 네. 정말 그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 차는 스킬이 기술들이 너무나 좋아요. 네. 자 이제 위쪽 이제 세 명이 공격수로 갑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제 은쿠쿠 선수. 은쿤쿠. 네, 은쿠쿠 네. 선수. 이제는 뭐 첼시로 움직였습니다만 그렇죠. 은쿤쿠. 네. 이제 뭐 양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무사 디아비 선수. 디아비. 네, 엄청 디아비 잘했죠. 역습할 때 속도가 엄청 나가지고 네. 맞기 어려웠는데. 무사 디아비. 네. 그리고 전방 그다음에 쪽 전방에는 이제 올 시즌 좋았던 콜로무아니. 콜로무아니. 네. 콜로무아니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짜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성 선수의 이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을 보셨는데 인게임 내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꽤 다들 오버롤이나 능력치가 좋아서 그러니까 게임이 반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요? 선수들이 뽑는 베스트 11. 네. 이거는 아마 컨텐츠로도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분데스리가 1963년에 독일 축구 리그를 쭉 통합을 해서 만든 리그고 썬킴쌤은 현역 시절을 본 차범근 감독님이 선수로 활약을 했었던 그걸 굳이 이렇게 강조 안 하셔도 돼요. 네. 요런 특징을 가진 리가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게임에서 국제대회 우승 경험이 많은 독일 국가대표로 플레이한 경험이 있는데요. 독일 국가대표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차군단. 왜 전차군단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제 세대가 전차군단이라는 얘기보다 녹슨 전차군단 얘기를 많이 들었던 세대입니다. 네. 왜냐면 2002년 월드컵 때도 녹슬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전차군단의 전차는 언제부터 붙은 건지 요거는 썬킴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녹슨 전차라기보다 저희 세대 때는 이제 땅크라고 했죠. 네, 딱 그렇죠. 네. 소련 제 T-34 땅크. 예, 네. 38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오늘. 이 독일 하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독일이 일으켰어요. 그쵸. 1차 대전 때 일단은 탱크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영국에서 처음 탱크를 만들었는데 전투에 실전 투입했던 탱크는 아니었어요. 트랙터 위에 그냥 깡통 씌운 거. 그냥 겁주려고. 이렇게. 위험용. 위험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탱크 전차죠. 그러니까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처음으로 이제 실전 투입을 했거든요. 프랑스가 또다시 독일이 침공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북에서 남으로 쫙 콘크리트 장벽을 칩니다. 이른바 마지노선을 만들어요. 야, 그 마지노. 그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이 프랑스 국방장관 마지노예요. 마지노. 네. 독일과 프랑스 북쪽에 벨기에 있잖아요. 네, 네. 벨기에 보면 아르덴 숲이라고 있어요. 아르덴수. 숲이 너무 빽빽해.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도 콘크리트 장벽 칠까 하다가 예. 귀찮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어차피 숲이 빽빽하니까 네. 여기는 독일군 보병 못 넘어온다. 여기는 대구멍으로 놔두자. 비우자. 비우자. 숲이 막아주니까. 그쵸. 이게 큰 실수였어요. 이거를 히틀러가 간파했네. 무적의 탱크를 만들면은 네. 숲 정도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숲은 간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 유명한 독일 탱크 전차 군단을 만들고 아르덴 숲을 밀고 지나가. 밀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마지노선을 무력화시키고 이 탱크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프랑스군이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저게 뭐야? 뭐야? 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프랑스군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독일군 탱크 장교가 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거 업대잖아요. Das ist 탱크 하면서 네. 기록을 보면 만져보라고 했대요. 그럼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나온 얘기가 그 전차군단. 그때부터 독일 하면 전차 하면 독일 이미지가 굳어버린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그 마지노선을 무력화시키고 강력한 위용을 자랑했으니까 그렇죠.
독일과 관련된 강한 어떤 이미지는 전차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때부터. 근데 이제 조금 모자라거나 안 되면 녹슬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독일 내에서 네. 전차군단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만샤프트라고. 만샤프트. 네, 정말 그게 팀이라는 거예요. 팀 이제 우리 팀 말하는 게 이제 팀. 만샤프트라는데 아.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네. 저희가 오늘 경기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만샤프트 우리의 경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샤프트 얘기를 많이 하죠. 언뜻 얘기를 들어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개개인이 아니라 네. 그냥 뭉탱이로 움직인다. 네. 우리는 하나로 움직인다. 네. 굳이 우리로 따지면 우리 이제 지도자분들도 얘기 많이 하시는 원팀.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독일은 조직력이나 개인이 튀는 걸 썩 안 좋아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희 팀에도 정말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가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팀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수가 있어서 항상 기회를 많이 못 받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독일하면 흔히 얘기하는 스테레오타입, FM 딱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역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근대 축구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는 영국이 만든 건 맞아요. 그렇죠. 독일과 영국이 약간 라이벌 관계였어요. 라이벌 관계였는데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에서 만든 축구가 굉장히 무질서한 스포츠였어요. 아, 왜냐면 계속 뛰잖아 자기 맘대로. 그렇지. 이렇게요. 뛰고 계속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아. 뛰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관객들이 네. 와 소리 지르고 한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저런 질 수 없는. 저런 줄 수 없는. 네. 나중에 이제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영국 축구가 이제 독일에 수입이 됐는데 네. 약간 절충을 한 거예요. 적당하게. 영국식으로 저렇게 무질서한 축구가 아니라 약간 조직력을 갖춘 축구로 우리가 만들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네. 비스마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빵. 빵 네, 있는데. 저희는 빵. 맛있는데. 네. 비스마르크 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욕하면 뉴욕 재벌 생각하는 거죠. 현재 통일 독일을 만든 명재상이에요. 아, 1871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은 네. 지금같이 연방 통일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총 39개의 조그만 나라로 이제 쪼개진 그런 상태였어요. 네. 이런 상태였던 독일을 통일시킨 사람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인데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가 이 게르만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생각했냐면 모든 국민들은 다 국가의 부품들이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끔찍한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왜 네. 우리가 부품이냐고. 네. 부품들의 역할이 딱딱딱 있다. 튀면 안 된다. 이걸 만들었어요. 스포츠도 도입을 했는데 네. 축구가 아니라 뭐냐면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네. 집단 체조. 우리 예전 생각한 무슨 마스게임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같은 세대네. 교련했지 교련. 저 교련 마지막 세대예요. 비슷한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비스마르크가 모든 국민들은 조직적으로 딱딱딱 움직이게 된다. 요게 그때 딱 고쳐야 되거든요. 미드필드는 미드필드 역할만 해라. 해. 골키퍼는 골키퍼 역할만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FM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조직력도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고 의미만 놓고 봤을 때는 전차군단이라는 단어랑 좀 잘 어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데스리가로 플레이하려고 소속 클럽들을 조사를 했는데 연고지 확인하려고 지도를 찾으니까 대부분의 클럽이 독일 서쪽에 있더라고요. 왜 유독 서쪽에 클럽이 많이 몰려 있나요? 아무래도 분데스리가 독일 축구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독일은 서독, 동독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데스리가에 소속돼 있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팀들은 정말 대부분 서쪽에 위치한 게 맞긴 맞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그러면 원정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예. 어. 그래서 저는 조금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서쪽에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지? 몰려 있나? 네.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명한 슈투트가르트 네. 왼쪽 밑에 있고요. 네. 도르트문트 완전 왼쪽에 붙어 있고 저기 레버쿠젠도 보이고 맞아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좀 보이는 게 이번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던 우니온 베를린, 그 다음에 라입지히, 볼프스부르크도 비교적 뭐 네. 중앙 오른쪽 정도에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브레멘이죠. 네, 브레멘. 브레멘은 위쪽 왼쪽 네, 정도, 맞아요.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봐도 굉장히 왼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유가 뭐냐면 네, 분데스리가가 아시겠지만 그 이게 연방 리그예요. 우리로 풀면은 그렇죠. 그 분데스리가가 이제 서독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이제 동독에 있는 축구팀도 분데스리가에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거든요. 들어가자. 구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서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많고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채택했었던 서독의 경제적인 발전 속도가 높다 보니까 유명 기업들도 왼쪽에 많이 쏠려 있더라. 이재성 선수가 느끼기에 네. 그 진짜 왼쪽 오른쪽 약간 차이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조금 느껴져요. 아 그런 게 네. 좀 있나요? 어두운 분위기? 네,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 뭐 조금 시골 느낌이 더 난다거나 네, 네. 그런 것도 좀 네, 있고. 조금 덜 발전되어 있는 아하. 느낌? 네, 그런 게 느껴지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독일 기업들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왼쪽과 오른쪽이 많이 나눠져 있는 느낌. 거기에서 기반해서 그런지 축구팀도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다. 뭐 통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는 뭐 4배, 경제 규모는 6배, 서독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독과 동독이 똑같이 50대 지분으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아니라 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합니다. 그렇죠. 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네. 독일은 그야말로 구석기 시대였어요. 완전히. 완전. 그 미국의 그 B-25 전폭기로 융단 폭격을 네. 융단 폭격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왔어요. 정말 네. 융단 카페트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정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는데 이게 있거든요. 1차 대전 때도 독일이 졌잖아요. 네, 이때 독일이 박살나버렸어요. 네,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승전국이 뭐랬냐? 다시는 독일이 못 기어오르게 네. 완전 밟아버리자. 와우.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돈 내놔. 돈 내놔. 여기에 독일인들이 반발한 거야. 네. 물론 그래, 우리가 전쟁 일으켰다. 너무한 거 아니야? 먹고 살기는 좀 해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히틀러. 아, 여기 수염 CG만 있으면 그대로인데 이거. 번역을 해드리면 우리 게르만 민족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왜 뭐라 그러냐? 네. 우리 다시 한번 뭉치자. 뭉치자. 여기에 게르만 독일인들이 그래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뭉쳐보자 해서 또 일으킨 게 2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가 1차 대전 때처럼 우리가 너무 밟아버리면 또 히틀러와 같은 괴물이 또 나온다. 또 뭉치겠다 이러다가. 또 뭉치겠다. 네. 그 살려는 드릴게. 그 살려는 드릴게. 해가지고 숨통을 틔워줬어요. 플러스 당시 그때가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소련. 네. 최전방이에요. 네. 동독과 서독이 갈렸잖아요. 아, 바로 옆은 소련의 전초기지인 동독이죠. 동독.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아, 지원을 많이 거기 때 서독에 해줬군요. 그리고 약간 탄압을 받던 기업들도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독일 경제 재건에 앞장서겠다. 앞장서겠다. 라는 기업이 벤츠, BMW, 휴고 보스 등등. 아, 그러니까 모든 게 합쳐져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거죠. 냉전의 이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서독이 살아나면서 독일이
쭉 올라왔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독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스탠스를 잘 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치와 손 끊었다라는 걸 서방 세계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현장에 가서 네. 독일 총리가 무릎 꿇고 비 오는 날에 헌화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우리 독일은 과거 나치와 손 끊었고 이제는 진정한 서방 국가가 됐다. 아. 그때부터 서방 지원이 와 몰려드는 거죠. 실제로도 그랬겠지만 약간 액션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완벽하게 좀 거듭나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서독 쪽에 많은 기업 그다음에 대부분의 축구 클럽들이 거기 배치가 돼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리그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팀들이 즐비한 곳이 분데스리가입니다만 이재성 선수 이야기 듣고 썬킴 쌤 얘기 들으니까 재밌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오늘 시간이. 저 정말 한국 축구의 레전드 이재성 선수와 함께 방송을 해가지고 영광이고 네. 그 역사와 축구를 어떻게 보면은 접목시켰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느껴서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네. 그 세계사랑 연결되면 항상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재밌게 들으셨던 네,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네. 썬킴 선생님 제가 처음 뵙는데 네. 정말 뭐 한편의 연극 본 것 같아요. 네. 형이라고 하세요. 그냥. 또 이재성 선수는 네. 앞으로 창창한 프로 커리어가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준비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차후의 커리어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우선 또 새로운 시즌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또 지난 시즌처럼 건강하게 또 한 시즌을 마치고 싶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도 만약에 오게 된다면 또 코리안 더비로서 그쵸. 또 많은 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만큼 또 좋은 모습으로 기쁨과 한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의 활약을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파 온라인 4 유저분들과 축구 팬들의 하이엔드 컨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